그러면은 35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경태훈이라고 합니다. 오전, 오후 세션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어떤 분께서는 어제 세션을 이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세션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WS의 각종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로그를 오픈 서치에 보내기 위해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한다라던가 필요 시에는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도 해보셨고, 그 외에도 오픈 서치 서비스 내에서 권한을 설정을 해서 매핑을 한다던가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로그를 쌓는 방법과 같은 여러 로그를 쌓기 위한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쌓인 로그를 직접 활용해보고 대시보드로 구성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지 어떻게 현실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약 1시간 20분 정도 가량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워크샵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명수 SN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위협 탐지를 위한 대시보드 및 알람 구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4.1 오픈 서치 대시보드 접속 및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로그 탐색, 시각화, 대시보드, 경고 알림, 리포터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보안 위협 탐지 시나리오 중에서 5.2와 5.3에 대한 내용을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대시보드 상에서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라던가 SQL 인젝션 시의 로그를 받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리소스를 정리를 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멋진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기에 앞서서 이 로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시보드 상에서 제공하는 이 툴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알고 사용한다면 더 좋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습에 앞서서 이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 탐색 기법, 그리고 시각화 기법, 대시보드 사용 방법, 경고, 리포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덱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네. 오픈 서치 대시보드는 오픈 서치와 함께 작동하도록 제작된 오픈 소스 실시간 시각화 툴입니다. 오픈 서치 인덱스에 쌓인 도큐멘트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반영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 차트라던가 데이터 테이블, 게이지 차트, 태그 클라우드 등을 구성하실 수 있죠. 이후에 심 예시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도 여러 유형의 차트를 직접 만들어 보실 거고요. 대시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 도메인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대시보드라던가 디스커버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시보드와 디스커버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시간 로그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디스커버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서 전명수 SA님께서 디스커버 화면을 간혹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디스커버는 다음과 같은 UI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쿼리바라고 하는
DQL이라고 하는 대시보드 쿼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DQL은 텍스트 기반의 쿼리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HTTP 리퀘스트 바디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벤트 버전이 1.08인 것에 대해서 조회를 하겠다와 같은 쿼리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좌측 하단에 필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필터를 활용을 해서 특정 조건만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필터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인덱스 패턴, 아까 실습 시간을 통해서 DNS라던가 VPC 플로우 로그,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와 같은 다양한 인덱스 패턴을 만드셨죠. 인덱스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장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이드바에서는 각 인덱스 패턴에서 제공하는 여러 필드 타입과 필드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특정 필드만 볼 수 있게 필드 단위로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필드 안에서도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만 필터해서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시계열 히스토그램입니다. 시간 축상에서 쿼리에 부합하는 결과가 몇 건이나 확인되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기간 범위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15일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그 시간에 따른 로그 발생량을 보겠다라고 설정한 것이죠. 이렇게 개인화된 디스커버 화면을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장을 눌러서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쉐어를 통해서 다른 팀원과의 재빠른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인덱스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 UI에서 인덱스 패턴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오픈 서치 엔진의 인덱스를 매핑하는 역할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즉, 어떤 서비스에서 로그를 오픈 서치로 담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야만 대시보드 상에서, 디스커버 상에서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는 시각화를 위해 반드시 인덱스 패턴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인덱스 필드에 대해서 매핑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서치에 인덱싱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인덱스 패턴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와일드카드를 사용해서 여러 인덱스를 동시에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별로 와프 로그 언더바 1, 와프 로그 언더바 2와 같이 일자별로 생성되는 인덱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와플 로그 언더바 와일드카드로 인덱스 패턴을 설정함으로써 와플 로그 언더바 1과 와플 로그 언더바 2의 도큐먼트를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 UI에서 체인지 인덱스 패턴을 선택하면 검색 대상을 특정 인덱스 범위로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액세스 키에 대해서 어떤 AWS 리소스들에 접근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를 확인하기보다는 클라우드 트레일의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 클라우드 트레일 인덱스를 선택을 해서 범위를 좁힐 수가 있고요. 다른 예시로 여러 인덱스에 걸쳐서 액세스 키로 인한 보안 위협을 탐색해야 하는 경우, 이때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 인덱스를 포함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덱스는 데이터의 범위이기도 하지만 인덱스는 데이터 조회를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 값은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접 날짜 범위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투데이라던가 아니면 최근 15분과 같은 자주 사용되는 기간값은 간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값이 만약에 너무 짧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드듀티는 15분에 한 번씩 로그가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뭐 최근에 있었던 15분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데이터가 담기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의 값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 일자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하는 로그를 탐색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필터를 사용을 해서 특정 필드에 대한 조건에 대한 결과값만 보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여러 조건 값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예시에서는 클라이언트 IP 필드의 값을 is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로 지정을 해서 71.49.131.218에 해당하는 값만 보겠다라고 필터를 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is, is not, is between과 같은 설정 값으로 필터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예시에서는 is로 검색한 내용에 대한 예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IP를 is 값으로 필터를 걸었고 결과적으로 한 개의 히트 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값을 익스펜드 해보면 매칭되는 클라이언트 IP에 대해서 로그가 검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쿼리바의 DQL이라고 하는 대시보드 쿼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DQL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을 쿼리할 수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DQL을 이용을 해서 대시보드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 쿼리는 텍스트와 일치하는 도큐먼트 검색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쿼리 형태라고 볼 수 있고 and, or, not과 같은 여러 조건을 적용하려면 부을 쿼리를 작성한다던가 날짜 범위 쿼리 혹은 특정 경로까지 지정해서 쿼리할 수 있는 중첩 필드 쿼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쿼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어 쿼리는 그 쿼리에 지정한 필드의 값이 정확히 입력한 용어와 동일한 경우에 검색이 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소스 주소를 명확히 입력을 해서 srcaddr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142.93.77.241을 입력을 해서 해당하는 매칭되는 값을 갖고 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소스 주소가 142.93까지는 아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와일드카드를 입력을 해서 여기 예시처럼 142.93까지는 같지만 그 이후에 오는 값들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부을 쿼리는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더 정제된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소스 어드레스 142.93.71.45가 악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용자라고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주소로부터 어떤 인스턴스에 접근을 했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어떤 인스턴스에 정확히 접근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VPC 플로우 로그 인덱스 패턴을 선택을 하고 부을 쿼리를 작성을 해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주소가 10.0. 와일드카드로 지정을 해서 어떤 인스턴스가 접근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8, 10.0.11.48 두 개의 EC2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위 쿼리는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해도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범위 쿼리로 세큐리티 허브의 심각도 수준이 7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있는 딱 맞는 도큐먼트만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시간 쿼리로 특정 기간에 대한 쿼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쿼리로 9월 한 달간의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검색을 했는데 부등호를 사용을 해서 지정한 날짜
이상, 이하 또는 같은 날짜를 검색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자 설정입니다. 시간 설정을 만약에 타임스탬프의 설정은 한 달인데 여기서 일자 설정을 하루로 해놓게 되면은 제가 검색한 내용과 다르게 하루에 해당하는 로그에 대해서만 검색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일자 설정을 잘 확인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시간 쿼리를 하셔야 원하는 범위 안의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중첩 필드 쿼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 별도의 설정이 필요한데 그 설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문서를 보다 보면 특정 필드에 리스트 형식으로 중첩되어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처럼 유저라는 필드에 존과 앨리스라고 하는 값들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때 중첩 필드 쿼리를 사용을 해서 유저의 first가 존인 경우에 대해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특정 경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값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첩 필드 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각화에서 보실 수 있는 비주얼라이즈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는 다양한 시각화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라인 차트, 그리고 파이 차트, 태그 클라우드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태그 클라우드가 있죠. 태그 클라우드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시각화 아웃풋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라인 차트와 파이 차트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차트입니다. 라인 차트를 선택을 하면 Y축, X축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Y축의 경우에는 카운트로 할 것인지 Y축의 값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로 할 것인지 평균 값으로 할 것인지 맥스값, 미디언 값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어서 X 엑시스, X축이죠. X축 설정에서는 날짜 범위,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IPv 주소와 같은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Y축과 X축을 설정한 다음에 여러 추가 설정을 진행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비주얼라이즈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는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하셔서 본인만의 커스터마이즈된 시각화 내용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이 차트를 생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파이 차트의 어떤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즈를 예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예시는 AWS 리소스에 대한 API 호출 빈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파이 차트의 예시입니다. 여기서 텀을 두고 이벤트 소스에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카운트 값이 많은 내림차순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S3, KMS, STS, SSM, ES와 같은 순으로 파이 차트가 구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통해서 한눈에 S3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구나, 이 API 호출이 가장 많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까와 동일하게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시각화 자료 그리고 로그들을 토대로 입맛에 맞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에서 이번엔 대시보드를 설정하게 되겠죠. 대시보드를 선택하면 처음 보실 수 있는 화면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크리에이트 뉴를 만들게 되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비주얼라이즈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지만 저희는 이미 만든 게 있기 때문에
Add on Existing을 클릭하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는 Add를 클릭하게 되면 만들었던 시각화 툴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Add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두 개의 차트, VPC 패킷 흐름과 API 호출 빈도에 대한 차트가 패널 중에 옵션으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은 다음 그림처럼 알아서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대시보드 상의 차트의 구성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위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각 차트별로 크기를 다르게 조절한다던가 하는 기능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우측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대시보드는 나중에 추후 레포트로 PDF나 PNG 파일로 뽑아낸다던가 아니면 다른 계정과 공유하는 용도로 쉽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얼러팅 기능입니다. 아마존 오픈서치에서는 데이터 옵서버빌리티를 위해서 얼러팅 플러그인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얼럿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얼러트를 설정하는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 생성입니다. 먼저 받고자 하는 목적지, 즉 채널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모니터 설정을 통해서 알람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인덱스 패턴이라던가 쿼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모니터 설정을 하게 되면은 트리거를 위한 알람 발생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 조건에 부합을 했었을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알람을 발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1시간 기간 동안 HTTP 504 모듈을 6개 이상 기록을 하면 이메일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지난 20분간의 인덱싱된 새 문서가 없으면 개발자에게 호출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보안 이벤트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먼저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SNS라든가 슬랙과 같은 다양한 데스티네이션 타입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 예시에서는 슬랙을 설정을 하였죠. 이후에는 모니터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모니터 세부 설정 화면에서는 트리거될 조건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쿼리, 버켓, 그 다음에 클러스터 매트릭과 같은 조건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정 방법이라던가 주기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이어서 보이는 화면에서 쿼리를 수행할 인덱스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즈를 인덱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과 관련된 로그를 가지고 트리거를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추가적으로 add 필터를 생성을 해서 이곳에서 이벤트 네임이 put 오브젝트인 것에 대해서만 필터를 해서 모니터하겠다라고 설정한 것이고요. 트리거의 이름을 정하고 심각도 수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트리거의 조건을 정하는데 여기서는 알림이 트리거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만을 설정했습니다. 즉 put 오브젝트 카운트 값이 만이 넘을 때 알람이 트리거 된다라고 설정을 한 것이죠. 다음에는 앞서 만들었던 그 데스티네이션, 슬랙으로 만들었던 거를 설정을 하게 되고 어떤 메시지 값들을 보낼지 그 안에 세부 구성들은 어떻게 구성할지와 같은 내용들을 머스테시 문법을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하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비스명, 심각도 수준, 그리고 발생했던 일자들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계정에서 이 알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가드 듀티 서비스의 위협 IP 리스트에 있는
IP다라는 내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노트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오픈 서치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시각적 보고 기능입니다. 노트북은 마크다운, SQL 및 파이프드 프로세싱 랭귀지라고 하는 PPL 쿼리, 다중 타임라인을 지원하는 시각화를 결합을 해서 사용자가 쉽게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셀 또는 단락으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노트북은 오픈 서치 대시보드 링크, PDF 또는 PNG로 개발, 공유될 수 있고요. 오픈 서치 대시보드에서 직접 업데이트해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 기반 탐색 및 협업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후 보고서 작성, 일일 보고 작성, 인프라 보고서와 같은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 버튼에서 이따 실습 때 해볼 거기 때문에 브리프하게 터치를 하면은 좌측 버튼에서 옵서버빌리티를 클릭을 해서 노트북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코드 블락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설정을 해서 노트북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드 블락 같은 경우는 PPL이라던가 마크다운, SQL 문을 사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가 19세 이상인 계정의 이름과 성을 검색하는 내용이다라고 코드 블락을 작성을 한 거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비주얼라이즈 파트에서 만들었던 VPC 패킷에 대한 내용을 다시 레포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파일 포맷을 정한다던가, 그리고 리포트 트리거는 온디맨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케줄 주기를 걸 것인지와 같은 설정을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화면과 같은 리포트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기간별 리포트를 쉽게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픈서치 대시보드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실습을 통해서 받아오셨던 로그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디스커버, 비주얼라이제이션, 노트북, 얼러팅, 노트북과 같은 기능을 직접 시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4번에 워크샵에 이 4번에 있으면은 이제 시작을 하기에 준비가 된 것이고요. 여기서 너무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로그인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서치 대시보드 URL을 클릭을 하셔서 해당 화면까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1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는 거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4.2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2에 오셨고 저처럼 이렇게 대시보드에 화면이 떠 있으시다면 확인차 숫자 1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디스커버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저희가 덱을 통해서 봤던 내용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는 쿼리바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로그 상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DQL 랭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KMS를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로그 중에서
KMS와 해당하는 로그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KMS가 아닌 예를 들어서 S3를 입력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관련된 로그들이 이 시간대별로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는 와일드카드로 CWL 와일드카드로 모든 로그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DNS 로그에 대해서만 특정으로 한정지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DNS 로그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DNS 로그는 15분간의 로그가 없었고요. S3에 대한 필터를 지우면 이렇게 로그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CWL 와일드카드로 와서 필터를 누르고요. 필터에서 이벤트 버전을 is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값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필터 부분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 부분에서 이벤트 버전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이벤트 버전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is를 클릭을 하시고 밸류에다가 1.08이라고 입력을 하고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필터 기능을 통해서 이벤트 버전이 1.08인 것에 대해서만 필터를 거실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만약에 오늘 일자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 같다. 그래서 나는 방금 1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만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1시간을 라스트 원 아워를 클릭을 해서 최근 1시간에 있었던 내용들만 보실 수가 있고, 혹은 여기 히스토그램에서 특정 시점에 바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시 10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바를 클릭을 하시면 관련된 로그들만 또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3시 10분에서 11분 사이, 1분 동안 있었던 모든 로그들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로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미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드릴 다운 기능을 통해서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세부 로그로 드릴 다운을 할 수가 있고, 제이슨 형태로 보신다거나 테이블 형태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2에 있는 2.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을 보면은 아까 저희가 쿼리 중에 용어 쿼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어 쿼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검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먼저 저희가 만들었던 이 필터 걸었던 내용을 X를 통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소스가 s3.amazon.aws.com인 것들에 대해서만 용어 쿼리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s3.amazon.aws.com이라는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어서 로그들이 정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디스커버 부분은 아까 로그를 쌓았었던 그 실습 시간에 많이 보셨고 쉬는 시간에 많이 눌러보셨을 것 같아서 여기서 충분한 내용을 전달 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로그를 보시다가 s3.amazon.aws.com에 대한 로그로 필터를 하긴 했는데 내가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즈된 디스커버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available 필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현재 타임과 소스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타입을 선택을 한다던가 API 버전, 이벤트 타입, 이벤트 타임과 같은 여러 필드들을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추가를 함으로써 조금 더 보기 쉬운 디스커버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VPC 플로우 로그 인덱스 패턴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타임과 타입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은 로그 스테이터스와 같은 내용이라던가 소스 주소는 어디였는지, 포트는 어디였는지와 같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c addr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거나 아니면 로그 스테이터스와 같은 내용들을 클릭을 해서 여기 소스 주소에서 로그 스테이터스가 OK였구나와 같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내용 중에서 OK로 된 내용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OK를 제외하고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OK 부분 우측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 중에 마이너스인 필터 아웃 밸류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OK를 제외한 다른 로그 스테이터스를 가진 내용들을 선택하신 기간에 맞는 로그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디스커버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4.3으로 오셔서 시각화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비주얼라이즈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제가 좀 키웠는데 잘 보이실까요? 화면이 좀 작게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제가 진행을 하다가 화면이 좀 작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시면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Create New Visualization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먼저 파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WL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이곳에 있는 Add 부분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플릿 슬라이스를 눌러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션은 텀이라고 이제 치시면 텀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드에도 직접 타입을 하셔서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네임.점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매트릭은 카운트로 두시고 디센딩과 이 사이즈 5는 그대로 두시고요. 마지막에 옵션으로 가셔서 쇼 라벨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옆에 탭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쇼 라벨을 눌러주시고 업데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ssume role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세이브를 눌러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라우드 트레일 탑5 이벤트로 저장을 하라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디스크립션도 동일하게 붙여주시고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벌써 하나를 시각화 툴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럼 이어서 2번 호리전털 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호리전털 바 역시도 CWL 와일드카드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버킷을 클릭을 해서 X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어그리게이션의 텀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필드 부분에는 AWS 비전 키워드를 좀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그 외에 설정 값은 그대로 두고 업데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이브 전에 패널 세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동일 탭에서 두 칸 옆으로 가시면 패널 세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패널 세팅을 누르신 다음에 Show Value on Chart 여기 있습니다. Show Values on Chart를 클릭하시고 업데이트를 누른 다음에 그 후에 세이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는 클라우드트레일 탑5 비전즈로 넣어주시고 세이브를 해서 또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 게 만들어지시면 또 세 번째 거 라인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는 와프 로그를 활용하겠습니다. 와프 로그에서 버켓을 클릭하신 다음에 X축을 동일하게 눌러주시고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해 주시면 돼요. 3.4 부분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부분에 데이트 히스토그램, 타임 스탬프, 그 다음에 미니멈 인터벌은 오토가 아니라 미니트로 분 단위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1시간 단위로 했었으면 로그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자 부분을 투데이로 바꾸시거나 좀 범위를 크게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동일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와프에 accept 되었던 내용과 deny 되었던 내용을 구분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곳에 아래에 add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add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를 클릭을 해서 스플릿 시리즈를 눌러주고요. sub 어그리게이션에는 텀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필드에는 액션 키워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로우와 블록별 다른 피크 되는 라인 차트를 보실 수가 있죠. 이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되셨으면은 세이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서 타이틀은 와프 언로우드 앤 블락 리퀘스트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동일하게 넣어 주시고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그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클라우드는 좀 명칭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텍스트 기반으로 그 시각화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색한 게 최근에 많거나 최근에 로그가 많이 쌓였던 거를 텍스트를 조금 강조하는 형태로 많이 검색된 거를 좀 강조해서 보여주는 시각화 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태그 클라우드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DNS 로그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 현재는 all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게 조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부분에 이 아래 버킷을 누르고 태그를 누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텀을 넣어주시고
필드 부분은 쿼리 name.keyword 사이즈는 15로 설정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호출 건수에 따라서 태그 클라우드가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SSM 부분을 필터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필터 기능을 통해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오퍼레이터 기능을 통해서 태그 클라우드의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직접 해보셔도 좋지만 지금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저장을 해주시는데 저장하는 내용은 DNS names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4.7 부분에서 DNS names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누적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커 바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Security Hub Finding Log를 눌러주시고 Y축 부분에 Cumulative Sum을 눌러주시고 하단의 버켓 부분에 Add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Split Series를 클릭을 하고요. Aggregation에 term을 입력하시고 여기서 Detail Finding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좀 찾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Add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또 Add가 하나 보이거든요. 이 Add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Add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X 액시스를 눌러주세요. 그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서브 어브리게이션에 데이트 히스토그램을 클릭을 하고 필드는 타임, 인터벌은 아워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저장이 아니라 또 아까처럼 패널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곳에서 패널 세팅을 눌러주시고 Show Values on Chart를 토글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누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원하시는 내용을 적으셔도 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Security Hub Blog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브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고 다시 한번 Security Hub를 눌러줄게요.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 버켓에 Add를 누르시고 Split Rows를 또 클릭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term으로 설정을 하고 필드에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쉽게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서브 버켓을 add를 통해서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add를 하고 이번에는 스플릿 로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나와 있는 설정, 이 아래에 있는 설정과 동일하게 두 번째 스플릿 로우에 해당하는 내용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텀을
입력을 하시고 필드에도 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add를 하네요. 한 번 더 add를 눌러주시고 다시 스플릿 로우를 눌러주고 여기에도 term 이번 필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정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설정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add 필터를 해주셔야 돼요. 이 add 필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뜰 텐데 필드를 detail.finding.keyword로 이렇게 해주시고 오퍼레이터는 is, value는 failed를 꼭 해주시고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거를 꼭 설정해 주시고 완성이 되면 세이브를 눌러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심각도를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dd 필터를 누를게요. 다시 한번 Add 필터를 눌러서 Detail Finding Severity Level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is one of, values는 이 내용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저는 이걸 설정을 잘못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values를 medium, 네, 제가 이 부분을 잘못 검색을 했었군요. medium, high, critical을 눌러주신 다음에 save를 눌러서 다시 한번 필터를 통해서 결과값을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고 났는데 데이터 테이블의 필드명이 좀 너무 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스텀 라벨을 또 간결하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정 값들을 해주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커스텀 라벨에 저희가 이제 총 4개를 설정을 했는데 맨 첫 번째 커스텀 라벨을 이 커스텀 라벨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프로덕트 네임,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타입. 그래서 좀 내려오시면 또 두 번째 부분에 커스텀 라벨을 보실 수가 있고 이곳에 컴플라이언스 타입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세베리티를 넣어주시고 네 번째에는 디스크립션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카운트 값을 통해서 내린 차순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맥스로 per 페이지를 통해서 5를 설정을 해주시고
퍼센테이지 컬럼을 카운트로 이 부분을 추가로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세이브를 누를게요. 여기에는 Security Hub Compliance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많은 부분을 시각화를 해 보았는데요. 이 시각화 해본 내용들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좌측에 삼각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대시보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면 조금 UI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크리에이트 대시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뉴 대시보드를 누르신 후에 저희가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를 누르게 되면 아까처럼 시각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저희는 많은 절차를 통해서 시각화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애드를 클릭을 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두 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배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dd를 누르셔서 나머지 내용들 DNS 네임과 Security Hub 로그, Security Hub Compliance, 그다음 WAF를 넣어주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시보드를 시작했었을 때 봤었던 대시보드와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저희만의 대시보드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뭐 여기서 지도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지도에 관한 내용을 뺀다면 뭐 태그 클라우드도 있고 파이 차트, 라인 차트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된 대시보드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나는 이 DNS 네임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볼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이 사각형 부분 테두리 쪽에 우측 하단을 잡고 끌면서 구성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 로그는 DNS 부분 옆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넣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세큐리티 허브에 관련된 로그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좀 크게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와 같은 내용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시보드는 세이브를 하셔서 나중에 레포트를 위해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대시보드는 빌더스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대시보드로 다시 들어왔을 때 아까처럼 크리에이트 대시보드라고 크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놨던 대시보드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은 4.5 경고 알림 설정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고 알림 설정을 위해서 저희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이제 여러 채널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셀렉도 있었고 하지만 SNS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고 알림 설정하기의 실습 시간에는 아마존 SNS를 통해서 구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존 SNS 서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오픈 서치 서비스를 이렇게 켜놓으신 상태인데 이거를 언제든 다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SNS를 검색을 하고 이걸 누르게 되면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화면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에는
여기 위에다가 우측 클릭을 하셔서 Open in New 탭을 하시면 좀 사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SNS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UI가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변경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주제 생성하는 부분이 여기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데모고 SNS 토픽을 주제로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고 동일한 화면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설정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주제 생성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 생성을 만드시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ARN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ARN은 추후 세션에, 추후 세션이 아니라 좀 있으면 사용이 될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갖고 계시는 별도의 노트에 저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ARN을 지금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SNS를 저장을 하였고 기존 뭐 노트라던가 뭐 스티커 메모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신 후에 여기 보이시는 구독 생성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생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토콜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프로토콜에는 뭐 람다라던가 SQS, 데이터 파이어스와 같은 저희가 좀 봤었던 신숙한 서비스들도 보이죠. 근데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누르시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메일을 눌러주고 구독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이게 생성은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구독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일로 보내면 그 메일의 수신함을 통해서 직접 컨펌을 누르셔야 구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메일에 접속을 해서 컨펌 서브스크립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메일을 회사 메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염려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관련된 알람을 회사 메일로 받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컨펌 관련된 이메일이 방화벽 이슈로 조금 늦게 오거나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인 메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저는 컨펌 서브스크리션 이 화면과 같이 동일하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되었다라는 알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SNS 토픽에 대한 이 ARN도 별도의 스티커에 혹은 메모장에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 되신 분 있으시면은 숫자 1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엄청, 네.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서치 대시보드가 그 경고 알림을 생성을 할 때 어쨌든 SNS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관련된 역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 IM을 입력을 하시고 동일하게 저는 우측 클릭을 해서 오픈 링크인 뉴 탭으로 기존 거를 냅두고 새로운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네,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확대를 했고요. 역할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역할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개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 유형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사용자 지정 신뢰 정책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위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곳에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지금 카피한 내용에는 나의 계정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의 계정번호는 실제로 각자 다 유니크한 계정번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한 부분에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계정번호로 리플레이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명수 SM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정 아이디 12자리를 복사를 하셔서 나의 계정번호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 다음을 눌러서 정책 부분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정책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우측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알아서 새로운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 저희는 제이슨을 통해서 관련된 정책을 만들 거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의 계정 번호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다음을 누르시고 다음을 한 번 더 누르시고 정책 이름 쪽에 2.5에 나와 있는 데모고 알러트 SNS 폴리시라는 내용으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정책 생성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면은 꺼도 돼요. 그 다음에 역할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눌러줄게요. 이곳에 있는 새로 고침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준 다음에 데모고라고 검색만 하셔도 관련해서 저희가 만든 데모고 얼러트 SNS 폴리시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선택한 후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롤명을 여기서 제공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편하게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역할 생성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할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 보기를 누르면 ARN을 볼 수가 있는데 이 ARN을 또 복사하셔서 별도의 메모장에 붙여주세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은 권한 관련된 설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픈 서치 화면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서치 화면에 돌아오셨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좌측 햄버거 버튼 클릭하시고 얼러팅 이 오픈 서치 플러그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러팅 부분 눌러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실습과 그 덱에서 보여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데스티네이션을 먼저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add destination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는 저희가 데모고 SNS 아까 SNS를 생성하였으니까 타입을 아마존 SNS로 선택을 해주시고 SNS 토픽 ARN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였고 SNS 토픽 ARN을 넣고요. IMARN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SNS 토픽을 붙여 넣으실 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 SNS 토픽 이후에 이렇게 뒤에 이런 숫자가 붙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SNS 토픽으로 끝나는 ARN을 붙여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IM롤은 방금 만든 SNS 폴리시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을 하나 만들고 다음에는 모니터를 만들면 되겠죠. 모니터를 만드셔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SQL 인젝션이라고 넣어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소스는 AWS 와프라고 넣어 주시고요. 아래 쿼리 부분은 제공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7 부분에 트리거를 이제 설정을 하셔서 SQL 인젝션이다 라고 설정을 뭐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 액션 부분에 얼러트 이메일 그리고 메시지 부분은 제공되는 내용을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크리에이트를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편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구성을 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경고 알림을 발생하는 모니터링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경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설정하신 내용에 그 임계값이 넘어간다면 1분에 한 번씩 트리거를 시켜서 이상이 발생했었을 때 메일로 얼러팅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없는데 리포트 생성하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옵서버빌리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커스텀하게 아까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만들었던 것처럼 커스터마이즈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빌더스라고 만든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누르고요. 와프, 런,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서 주간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PDF로 받아보거나 아니면 PNG 파일로 받아봄으로써 커스텀한 대시보, 리포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기에 따라서 설정한 조건값에 따라서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의 동일한 구성을 가진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SQL 인젝션 공격 탐지하기 부분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빠르게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C2 콘솔로 들어와서 좌측에 로드 밸런서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로드 밸런서에 DNS 이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DNS 이름을 카피를 해둡니다. 노트 쪽에. 그 다음에 인스턴스로 돌아와서 인스턴스를 연결을 클릭하게 되면 세션 매니저를 통해서 인스턴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한 상태에서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되 여기에 나와 있는 ALB URL 부분을 방금 복사하였던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로그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이거는 그냥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관련된 로그를 ALB URL을 대체를 해서 이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다시 오픈 서치 대시보드로 돌아와서 관련된 와프 로그가 쌓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와프 로그로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바로 안 쌓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 SQL 인젝션 관련된 로그가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좀 너무 제가 빠르게 로그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일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SQL 인젝션 부분도 같이 따라 해보시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로그가 하나 뜬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이슨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부분이 보이실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는 어디서 이제 접근이 시도가 되었고 블락이 되었다와 같은 내용이라던가,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떤 룰 매칭이 되었고 왜 블락이 되었는지와 같은 상세 로그를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한 분이 주셨어요. 그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게 컨디션 타입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고 관련된 내용이 이 IP 레퓨테이션 리스트의 이제 룰그룹 아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블락이 되었다라는 로그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IP라던가 국가와 같은 상세 내역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위에 두 개의 시나리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계정에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접근을 접근이 이제 실패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클라우드 트레일의 콘솔 로그인 어, 이벤트 네임을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콘솔 로그인 페일리어가 있었는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셔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소스 정리를 해야 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소스 정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세션 중에서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픈 서치를 그냥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계정에 두게 되면은 로그가 발생하는 로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비용을 또 이제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행한 리소스를 지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모든 리소스를 지우는 데에는 이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벤트 브릿지 규칙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브릿지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규칙을 찾아서 이렇게 지워 주시고요. 다음에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4개가 존재하는데 정확하게 이 4개를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4개를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이 내용은 그냥 어, 이게 무분별한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를 할 때 실제 이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삭제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를 하였고 다음에는 가드듀티 비활성화로 가겠습니다. 제 속도를 못 따라오시더라도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비활성화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활성화를 여기서 해주시면은 아까 초기 화면이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컴피그도 이동을 하셔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시고 기록 활성화를 해제해 줄게요. 네,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VPC 플로우 로그로 이동을 해서 플로우 로그에 이 부분을 플로우 로그 삭제를 해주고 직접 삭제를 입력해 줘야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와프 앤 실드로 이동을 하셔서 네, 와프 부분도 똑같이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53 부분도 라우트 53으로 이동하셔서 DNS 로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쿼리 로깅을 들어가서 네, S3 버켓도 접속을 하셔서 이 버킷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다 네이비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워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삭제를 하기 전에 비어 있음을 눌러줘야 이 버킷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비어 있음을 클릭하시고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부분을 비어 있음을 눌러주시고 영구 삭제를 클릭한 다음에 버킷 삭제를 눌러줄게요. 그 마지막에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실습 환경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스택을 통해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 보통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삭제를 누르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이 다 같이 지워지긴 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지웠던 내용들은 수작업으로 삭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지운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리소스를 다 지우시게 되면은 이제 비용에 대한 거는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 엔진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거를 삭제 안 하셔도 비용이 나가진 않으시지만 보통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는 삭제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회사 계정이나 개인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실습이 끝나고 또 이제 다 삭제가 되지 않은 리소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리소스를 꼭 삭제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거의 한 1시간 20분 동안
위협 탐지 관련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AWS 서비스로 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션 이후에도 한 번씩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경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